안녕하세요. 퇴사하는 로댕의 로댕부부 루아? 댕입니다. 오늘 저희의 버킷리스트였던 제주 한 달 살기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실 점, 진짜 좋았던 숙소, 찐 맛집 등 정보를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빠는 제주 한 달 살기 왜 하고 싶었어? 우리가 퇴사 후에 바로 제주도 갔잖아. 내 인생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랑 앞으로 살아갈 삶과 분리감을 느끼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 마무리한다는 느낌? 이별 여행 같은 거. 나는 한 달 살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 유럽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나도 퇴사 후에 파이어족으로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 같은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고 저희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차를 배로 실어 갔습니다. 목포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는 퀸 제누비아 2호를 예약했고 시월드 고속페리 홈페이지에서 예약했습니다. 운송 비용도 궁금해하실 텐데 배에서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바닥에서 자느냐, 침대에서 자느냐, 방에서 자느냐에 객실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어요. 제주도로 갈 때는 가장 저렴한 다인 이코노미에서 잤고 1인 38,000원이었습니다. 저렴하죠? 네. 근데 여기 생각보다 단체 관광객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절약하고 싶으시면 추천. 그리고 차량 운송비는 147,50원이었습니다. 총 제주항으로 가는 비용은 202,350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돌아올 때는 너무 피곤해서 스위트룸을 빌려서 편하게 자자 해가지고 더블룸 객실로 25만원에 그리고 차량 운송비까지 총 397,75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왕복 배편과 차량 운송 더하면 593,100원입니다. 자가용이랑 렌트 비용이랑 비교를 꼭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차를 이용하면 내 차니까 짐도 막 싣고 다니고 이동할 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살기 한다는 거에 좀 들떴었고 자전거 종주도 계획을 했었어서 여행 전에 쇼핑에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자전거 탈 때 운동복, 운동화, 자전거 안장 뭐 여러 가지. 자전거 종주 준비랑 후기는 또 후기를 제가 싹 모아서 한번 가져올게요. 거기에 캠핑에 또 로망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장만했던 캠핑 용품들까지 차에 다 싣고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필요 없었다. 옷은 한 달 살기라서 세탁하면서 입고 하니까 많이 챙길 필요도 없었고 또 챙기면 좋았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브리타? 브리타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팔토시, 선크림, 세탁망, 세면도구. 근데 막상 가면 진짜 다 가져갔는데 안 썼어. 아, 그리고 멀티탭은 꼭 필수야. 필수. 근데 브리타는 진짜 강추. 물을 매번 사 먹어야 되는데 브리타 하나 챙기니까 물 사 먹을 필요도 없고 진짜 제일 잘 썼어요. 그리고 세탁망 이거 꼭 챙기세요. 빨래할 때마다 빨랫감을 여기에 싹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총 비용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는 27박 28일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바로 677,4,070원? 와우! 여기서 숙소비가 약 25% 정도 171,6,967원 나왔고요. 식비가 2,599,9,782원 약 38%가 식비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카페 디저트 뭐 빵집 요런 것들이 396,011원 그리고 교통비 뭐 배편, 주차비, 택시비, 자전거 대여비 해서 110
13,250원. 그리고 여가, 문화생활, 기념품, 뭐 박물관, 입장료 이런 것들이 674,436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필품 사야 되거나 약국 갔거나 다이소, 그리고 올리브영, 그리고 세탁비 이런 것들이 다 해서 273,624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네. 저희가 제주 여행했을 때 진짜 개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탐나는전 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주은행 들리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제주의 가맹점, 여기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15%가 돼요. 근데 지금은 10% 캐시백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딱 여행한 기간이 15% 캐시백을 하던 차였어서 이 캐시백으로 약 165,147원을 받았습니다. 와. 와우! 이건 진짜 제주도 오래 여행하실 거면 만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으로 계획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진짜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제부터 더 아껴 써야 되겠어요. 네, 많이 쓰긴 했네요. 저희 예산보다 170만 원 정도를 더 썼으니까 저희가 핑계를 대자면 기념일도 있었고 좋은 식당이랑 숙소를 2번 정도 가서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있긴 해요. 저희가 숙소비에서 50만 원 정도를 기념일에 가서 그거 빼면은 숙소비가 120만 원 정도고 하루 평균 4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비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안 가리고 다 먹었다. 후회는 없다. 네이버 맛집이나 인스타 맛집, 관광지 맛집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는 데만 비싼 것 같아. 다음으로 저희가 묵었던 숙소 중에 추천해줄 만한 숙소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묵은 숙소는 총 17 숙소였고요. 나머지는 2일 정도 연박하거나 가성비가 괜찮은 숙소에 한 번 더 가서 이 정도가 되었어요. 저희가 숙소를 많이 옮긴 이유는 여러 동네를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제주도를 내가 다 정복해본다 이 느낌으로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떠나는 그런 여행을 했어서 숙소를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많이들 고민하실 부분이 한 달을 한 곳에서 월세를 주고 사느냐 아니면 숙소를 옮기면서 사냐, 이게 진짜 고민이실 텐데 일단 저는 옮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곳에 있으면 짐을 안 옮겨도 돼서 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여러 곳을 가기에는 한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제주가 생각보다 동쪽에서 서쪽 한번 가려면 2시간, 뭐 서쪽에서 남쪽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이렇거든요. 오빠는 옮기는 거 추천? 나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일주일마다 옮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오, 좋아. 저희가 묵었었던 숙소들 중에서 가성비로 추천하는 동서남북별 숙소 4곳이랑 그리고 진짜 나만 알고 싶던 숙소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서쪽의 아루미 호텔 협재입니다. 이 숙소는 저희가 작년 겨울에 갔다가 너무 저렴한데 깔끔해서 기록해놨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박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협재 바다랑 주변에 밥집, 그리고 그 유명한 우뭇가사리 푸딩집도 바로 앞이어서 위치도 괜찮고 평균 숙박비가 4만 원대로 예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고다로 저는 예약을 했는데 날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으면 3만 원대, 많으면 5만 원대 정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무인 체크인도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 멀티탭을 꽂을 수 있는 그 콘센트가 되게 멀었어가지고 오, 맞아. 멀티탭 긴 걸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다음으로 남쪽 서귀포에 은근히 괜찮은 숙소가 꽤 많은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는 그랜드메르 중문 호텔입니다. 숙박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좀 고급스럽고 깔끔한 숙소여서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숙소예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밑에 편의점이랑 치킨집도 있어서 저녁에 치맥하기도 좋습니다. 강추. 좋았어. 그리고 남쪽에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제주 푸른 호텔인데요. 여기는 49,000원대로 예약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 조식이 무료입니다. 조식을 무료로 제공했던 숙소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시기도 하고 여기도 진짜 추천드리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프로메이치 티 리조트 성산입니다. 여기는 연식이 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진짜 잘한 느낌이고 객실이 깔끔해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불편함이 없었고 숙박비가 30,000원대라는 거. 가성비가 미친 숙소입니다. 이쪽 근처에 맛집도 있어요. 맞아, 이쪽 근처에 맛집이 은근 많더라고요. 다음으로 북쪽은 공항 근처에 숙소가 많긴 하지만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숙소가 없었어요. 대신에 금능에 진짜 훌륭한 숙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에어비앤비여서 이름이 나와 있진 않는데 호텔 호스트 지영님이 하시는 곳이고 저희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는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층이고 창밖에 보이는 뷰가 진짜 너무 제주스러워요. 방 하나에 침대가 큰 게 하나 있고 부엌이랑 거실이 진짜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앞에 걸어가면 골목으로 나가다 보면 보이는 그 협재바다에 사람 없는 그 협재바다의 뷰가 진짜 제주에서 본 바다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만 알고 싶은 숙소는 바로 영광민박입니다. 여기 숙소 사장님 부부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고 붙여서 꾸며놓으신 공간인데 진짜 그냥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을 들게 하는 숙소랄까요? 이 숙소 말고 또 글로리아라는 숙소도 운영하시는데 제 인생 숙소의 사장님들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만 알고 계세요. 쉿. 저희가 숙소 고를 때 그래도 깐깐한 편이라서 지금 추천드리는 곳들은 가성비, 청결, 친절 다 만족한 곳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청결하지 않거나 좀 꿉꿉하면 거르고 또 내가 이 돈 주고 여기 온 게 아깝지 않다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만족을 하거든요. 제주 한 달 살기 하면서 진짜 맛있었던 맛집, 카페, 그리고 소품샵까지 추천드릴게요. 먼저 제가 또 한 빵순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빵집이란 빵집은 웬만하면 다 가보려고 했어요. 로님은 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로님도 먹고 괜찮다고 했던 곳이에요. 바로 모슬포 쪽에 있는 베이커리 피키키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데 시식하라고 빵을 엄청 잘라서 맛보게 해주시고 빵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빵집에서 1분만 걸어가면 와토 커피라고 있는데 여기 커피도 진짜 맛있고 여기 비엔나 커피가 진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집이랑 카페는 세트 발이로 2번씩은 갔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곳은 빵긋이라는 빵집이에요. 여기는 웨이팅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빵이 맛있어요. 저는 여기서 치즈 식빵이랑 바게트, 잠봉베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품샵, 제주 협재 바다상점 소품샵 추천드릴게요. 제가 왕년에 소품샵에 미친 사람이었어가지고 소품샵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주 소품샵 가면 다 똑같은 기성품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그런 소품샵 말고 진짜 핸드메이드 상품이나 아기자기한 그런 예쁜 소품들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딱이에요. 여기는 목걸이나 액세서리도 예쁘고 그립톡이랑 마그넷 같은 것도 진짜 예뻐요. 숙제 가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바다상점 바로 옆에 2층에 슬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크림 바닐라 맛있고 커피도 괜찮아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맛집은 종류별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국수는 협재에 난춘식당이라는 곳을 추천드릴게요.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횟집은 웅포 바다횟집. 여기는 포구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 협재 아루미 호텔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난춘식당, 웅포 바다횟집, 아로미 호텔에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이번 제주살이에서 가장 추천하는 맛집은 바로 신개물 보말 칼국수입니다. 보말, 진짜 맛있는 보말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꼭 가보세요. 국물이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2번 이상 간 또 간 집. 그리고 동쪽에 난상리 식당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코스 요리인데 데이트 기념일에 딱인 그런 양식집이고요.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분위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분위기 좋은 곳 한 번쯤은 가실 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림류, 갈치조림. 사실 갈치조림이 관광지 맛집들 가보면 갈치조림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 갈치조림은 순덕이네가 그 성산 쪽에 티 리조트 근처에 있는 맛집인데요. 여기도 진짜 반찬도 진짜 괜찮고 현지 맛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정우영 셰프의 우동집이 또 요 동쪽에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셰프들이 하거나 맛집, 유명인이 하는 그런 밥집 이런 거 솔직히 기대 안 하는데 정우영 셰프님 맛잘알입니다. 특히 갈치튀김이 진짜 미친 맛이에요. 요것도 성산 쪽이네. 만덕이네 문어 전복 두루치기. 여기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 성산 쪽에서 북쪽으로 자전거 타고 그 올라가는 자전거 해안도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종달리 하도리, 구자읍 여기가 동네가 진짜 예쁘고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그 금능 에어비앤비 그 협재바다 그 관광객들 많은 협재 쪽 말고 거기서 좀 올라오다 보면은 한적한 협재 해변이 있거든요. 거기 해변이 진짜 제일 예뻤고 사람도 없었고 너무너무 예뻤던 공간이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제가 한 달 살이를 가려고 했던 건 기존의 삶과 앞으로의 변화된 삶에 전환점을 갖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외국이란 낯선 환경보다 한국에 있는 좋은 곳으로 가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추천합니다. 한 3주 정도 가시면 딱일 듯 합니다. 가서 힐링도 많이 됐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새록새록 추억도 떠오르면서 지금 현생에 지쳐있을 때 떠올리면 힘이 되는 그런 기억들이 되었어요. 대신에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를 정리해보고 가면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살기 별거 아닙니다. 일단 떠나세요. 떠나세요.